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 실태 결과 발표, 실질 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국회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윤종호 국회의원, 전종도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순서에 맞게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진보당 정혜경입니다. 예, 저도 아시다시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해 왔고 여기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누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가직 공무원들이 9급으로 채용되어서 사직하는 비율이 높아진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쳐서 채용이 됐으나 실제로는 들어가 보니 저임금이라서 사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무원들의 실질 임금 인상분이 실제로는 이제 저호봉직에 계시는 분이 13.2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27%가 증가하는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증가를 했을까요? 바로 2.01%입니다. 그렇다면 저임금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그 순간에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음이 입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치는 공공연대 노조에서 이번에 설문조사했던 1329명에 대한 노동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공무직이 66%이고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관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직이 1%입니다. 38%가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저임금과 차별에 힘들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욱더 열악한 것은 복리후생적인 것은 차별하면 안 되는데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복지포인트, 가족수당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에 있는 것 또한 차별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공공기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공무직의 처우 개선은 왜 안 되는가?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에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개별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부르짖는다면 이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차별 해소부터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함께 주최한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네, 우리 국가기관의 공무직은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곳 국회에도 있고요. 우리 정부기관 또 각 지자체, 용산의 대통령실에도 아마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폭염에 냉난방을 관리해서 이렇게 저희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소통관 앞에 드넓은 국회 광장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노동자들, 또 국회와 각 기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1년에 6,000명씩 다치고 사고를 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고 사회복지 분야 현장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바로 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올해와 같은 이 폭염보다도 더 힘든 것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66%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임금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발적 퇴사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요. 공무직 노동자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마저도 산입 범위 개정으로 인해서 다 지급을 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 이직을 또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필수 분야의 노동자들이고 또 우리 정부기관, 공공부문 전체에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공무원 2025년 보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임금 공무원들의 처우가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무직 노동자들은 그 개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2024년 연간 급여 차이가 11% 정도밖에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결코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책과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재입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 공무직 노동자들의 삶을 팍팍하게 하지는 요인들은 올라가지만 그에 맞게 임금 인상이나 복리후생 차별에 손은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5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기재부는 매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하고 이중 노동시장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공무원은 호봉제 등의 임금 체계로 인하여 임금 인상을 하는 반면 공무직은 임금 체계가 있든 없든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부족분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기재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최저임금 직렬은 최저임금 이상을 보존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높이는 반면 공무직 노동자는 식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본금을 책정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기재부에 경고하였지만 작년 일몰되었던 공무직위원회에서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차별만큼은 정부에서 해결하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기재부와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권적인 차별을 공공기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복리후생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예산을 올려도 기재부는 전액 삭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년 동안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인데도 정부는 매년 국회에서 증액된 금액조차 전액 삭감하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의 정책의 기조에 맞게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직종에서 묵묵히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삶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연히 진짜 사장인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장은 대통령입니다. 내부 살림도 내부 직원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동 현실도 정부가 본인 정부 내부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처우가 나빠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세상의 이치인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세상의 이치인지 모르겠습니다. 24년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25년 예산 편성으로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서 정부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중 노동시장 해소를 위해 차이를 더 벌리지 않으려면 공무원과 임금 인상률을 같게 하든지 공무원의 실질 임금 인상분만큼이라도 공무직도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적인 차별이 해소에 대한 이유가 충분한 명절 상여금, 가족수 등에 대한 공무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해결이 어렵다면 25년도에는 그 차별을 해소하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단계적 발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대 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서호영입니다. 실질임금 하락으로 벼락에 내몰린 국가기관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정부가 나서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전환된 국가기관 공무직의 지금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라는 정책 수립 명분은 얼마나 빛 좋은 개살과 같은 명분인지 알 수 있다. 실질 임금 하락과 불합리한 처우에 내몰린 공무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2023년 56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복지와 민생 정책은 축소시켰다. 국가기관의 각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가 7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는 명약 관화하다. 이 모든 것은 정부 책임이다. 실질적인 하락 속에서 국가기관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실태에 대해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기관 10개 부처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329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짐작한 바와 같이 처참한 상황이다.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직 채용 공고를 내도 응모자가 없다. 또한 낮은 임금과 승진도 없는 전망의 부재, 공무원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 이에 대한 이직을 생각하는 공무직은 882명인 66%가 적극적으로 이직을 시도하고 있거나 이직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도 임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가 482명으로 36%에 이른다. 이는 월 5만 원에서 월 30만 원 이상으로 정액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근무하는 공무원의 호봉제 임금 체계를 원하는 공무직의 요구가 나타난 것이다. 공무직의 차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인 17명에 불과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7%인 751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36%인 475명이 응답하여 정부나 각 부처의 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가기관 공무직의 처우는 응급 처방전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을 차등하여 더 인상한 것처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공무직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공무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의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매년 정해지는 공무직 처우 개선비를 대폭 인상하여 최소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국가기관 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저임금 공무직 차등 인상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공무직 기본급을 식대 산입 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라. 하나, 직무와 무관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 복지수당을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 하나, 공무직 임금체계를 경력을 인정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라. 하나,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을 제폭 인상하여 편성하라. 감사합니다.